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5월 2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지금 연일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17일 취임식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뷰 조회수를 기록했죠. 자,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레전드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고민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는데 자, 이 영상을 담은 관련 16분짜리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23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하루 만에 거의 300만 뷰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면 정말 폭발적인 수준이죠. 아니, 언제 우리가 장관 취임식 영상을 생중계로 봤습니까? 지금 하루 만에 100만 뷰의 어떤 조회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이죠. 자, 그런데 어제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 마련된 국회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나와서는 정말 예산과 별 상관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지목해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판판이 깨졌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어땠을까요? 네, 지난 청문회 시즌2를 보는 것 같았는데, 자, 지난 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그 수준, 그 바닥을 확인했죠. 아니, 저런 바보들을 위해서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써야 하는 거야?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인 여론조차도 다 덮을 정도의 호감도 급상승이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품격,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네. 자, 그래서 여론의 급반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취임식 그리고 청문회 어제 국회 질의까지 거치면서 나날이 이분의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는 내내 청문회 못지않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이 영상 조회수를 한번 보시죠. 240만 회가 넘습니다. 이 영상이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조회수 240만 회가 넘는다. 정말 기록적인 조회수죠. 그리고 지금 댓글만 3만 9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 읽어보시면 정말 이 고민정 의원의 수준에 대해서 조롱하는 댓글이 넘칩니다. 저도 평소에 고민정 의원의 말이나 글을 접하면 이런 팔푼이가 다 있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감성팔이, 억지와 궤변을 많이 펴시는 분이죠. 자, 어제 16분이라는 긴 시간을 질의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질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왜 제대로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청와대 공직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라는 검사, 옛날에 무슨 간첩 사건 제대로 수사 못해서 무혐의 처분받은 그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인데 왜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비서관으로 임명했느냐. 자, 이 두 가지 질문과 공격을 하는 게 고민정 의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스무고개 하듯이 여러 질문을 거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유치한 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치한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훌륭하게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하니까 그 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어제 고민정 의원은 뭔가 상대의 어떤 실수나 상대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이런 전략이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헌법적인 가치가 몸에 밴 사람이죠. 헌법 법률이라는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어제 답변 내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이 고민정 의원은 계속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이 게임을 고민정 의원이 시작했다가 결국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가지 대목 정도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안 하는 거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앞에 거의 7, 8분을 썼습니다. 자, 처음에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만 당부드립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성의 없다라고 느끼신 분 있습니까? 아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정말 성의 있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죠. 말은 빨라도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참 바보 같은 부탁을 하고 있죠. 뭔가 기선제압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읽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라고 받아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 참 바보같이, 아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아닌데 5년은 안 넘은 것 아니냐. 아니 3, 4년씩이나 걸린 수사 진행이 이게 빠른 겁니까? 그동안 묻어놓은 수사를 이제 와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죠. 자, 이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한 장관,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쓸데없이 장황한 질문만 이어가다가 결국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자, 이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아까 산업부 월성 원전 사건 그래도 뭐 한 3, 4년 걸렸는데 그에 비하면 이게 10년 전 사건 아니냐?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게 10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해서 지금 다시 수사가 재개된 것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사실 1년 안에 뭐 1년 넘게 이 사건을 붙잡고 검찰이 파헤치고 있지만 아무런 뭐 지금 혐의를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자, 그건 뭐 배제한 채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아주 원칙적인 입장으로 아주 방어를 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수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답변으로 아주 방어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 뭐 고민정 의원이 뭐 여러 루트로 찔러봤지만 사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옵니다. 정말 여기서부터는 코미디가 되는데, 자, 헌법 제84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PT까지 띄웠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자, 한 장관에게 묻습니다. 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동훈, 저에게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 문구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자, 한 장관, 대통령 본인입니다. 현직 대통령 본인입니다. 고민정,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한 장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민정,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걸 묻고 있죠. 아니,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대상, 네, 현직 대통령뿐이죠. 그 헌법 규정에 대통령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자, 한 장관,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예의 있게 차분하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장관 황당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법에 무슨 이견이 있죠?
아니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만 형사상해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규정인데, 그래서 황당해서 아니 저 헌법 해석에 대해서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을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 고민정, 대통령의 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영부인이라고, 요새는 뭐 여사님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거기까지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헌법 제84조가 어떻게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적용되는 법 적용입니까? 거기에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을 일합시고, 이거 한마디로 뭐 다른 걸 물으려다가 안 돼서 저 헌법 제84조까지 끌어들여 왔는데 본인이 지금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려서 헛발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코미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두 번째, 왜 이시원 검사를, 징계받았던 검사를 공직 비서관에 임명하느냐. 자,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심경을 밝혔던데 그때 어땠느냐?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 뭐 잘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담백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시 장관님이 매우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면서 말씀을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유우성을 꺼냅니다. 자, 탈북한 분이었는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 탈북민에 관한 자료를 북한에 넘겼다라는 혐의로, 즉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검사가 이시원 검사였는데 당시 이 증거를 잘못 제출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고, 지금 최근에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데, 자, 그러면 왜 징계한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 물으면 되죠. 아니, 유우성 씨의 당시 심경은 어땠을까요? 이걸 묻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도 황당해 하면서 개인 감상을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 감성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고민정,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심경이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답을 못 하시고, 그리고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검사가 아닙니다.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아니, 유우성 씨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3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니까 정말 이것 자체가 코미디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작 아니 왜 부적절한 사람을 왜 임명했느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으면 차라리 본전이라도 찾았을 텐데 뭐 전혀 정말 뭐 스스로 바보를 만드는 이런 질문만 하다가 아주 이런 조회수 폭발, 조회수만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고민정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 공격하려다가 결국은 헛발질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댓글을 보시면 네, 저와 비슷한, 참 한심하다, 너무나 수준 낮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 모양이냐, 이런 식의 조롱성의 댓글이 참 많습니다. 지금 네, 거의 250만, 거의 곧 300만 뷰를 기록할 것 같은데 한번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크게 큰 웃음을 줄 거라는 거 저는 장담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한동훈 장관의 인기만 지금 높여주는 것 같죠. 네, 민주당이, 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더니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인지, 네, 너무나 재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